저는 류마티스 전문의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다양한 관절 질환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관절염을 앓고 계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자신의 냉장고에 있는 어떤 음식이 거의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그 음식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관절 연골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더 심각하고 걱정되는 건 이 음식이 전혀 해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안전해 보여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일상 식단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라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평생 드시던 그런 평범하고 익숙한 음식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심각한 관절 문제를 가진 환자분들을 돌봐온 류마티스 전문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이 여러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나면 식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탄산음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콜라가 몸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튀긴 음식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음식, 심지어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과학이 보여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음식이 관절 내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다시 접시에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먼저 혈액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인터루킨 6, 종양괴사인자, C반응성 단백질 같은 물질들이요. 이 모든 수치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 염증이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관절에 도달합니다. 그때부터 파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연골, 그러니까 관절 안에서 뼈끝을 보호하는 하얗고 매끄러운 조직이 침식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침식이에요. 매끄러운 표면에 산을 부으면 거칠어지고 구멍이 생기다가 결국 거의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요. 예전에 부드러운 보호층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힙니다.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파요. 아마 이 관절 통증을 개선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글루코사민 캡슐 한 통에 5만 원쯤 하고 몇 달씩 꾸준히 매일 먹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거요. 콘드로이틴, 연골을 재건하고 관절을 젊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하는 그 제품이요. 이형 가수분의 콜라겐 기적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비싼 제품이요. 어쩌면 수입 보충제에 큰 돈을 쓰셨을 수도 있어요. 영어 라벨에 달러 가격이 붙어 있고 인터넷에서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해외 유명 의사들이 적극 추천한다고 광고하는 그런 제품들이요. 통증이 심해지면 소염제를 드시죠. 장기 복용이 위와 신장에 심각하게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요. 물리치료도 받으셨을 거예요. 10번, 20번, 심지어 30번까지도 한 번에 5만 원씩 내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온갖 파스와 연고도 발라보셨겠죠. 약국에서 제일 싼 것부터 해외에서 온 제일 비싼 것까지 안 써본 게 없으실 거예요. 무릎 보호대, 팔목 보호대, 손목 보호대, 통증 완화를 약속하는 모든 보조 기구를 사서 다 써보셨을 거예요. 그 온찜질, 냉찜질, 이게 민간요법까지 주변에서 좋다는 건 다 해보셨죠. 그런데 통증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완강하게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가끔 조금 나아지면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다라고 기뻐하시다가 갑자기 두 배로 세게 돌아와서 당황하게 만들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악화되고 하루하루 더 심해지면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제 정말 희망이 없는 건지, 남은 평생을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건지 심각하게 의심하기 시작하시죠.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이런 상황을 봅니다. 모든 걸 제대로 하시는 분들, 모든 조언을 따르고 처방대로 약을 드시는데도 계속 악화되는 분들이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식단에 있습니다. 보충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약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셔서 치료 효과 전체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순자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9살이시고 어느 목요일 오후에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저는 그날을 잘 기억합니다. 절뚝거리며 들어오셔서 벽을 짚어야 걸을 수 있으셨거든요. 남편분이 함께 오셔서 대기실을 지나는 걸 도와드렸어요. 무릎이 부어있고 빨갛게 되어 있어서 바지 위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몇 주째 제대로 못 주무신 분 특유의 표정, 제가 너무나 익숙한 그 피로와 절망이 섞인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의자에 아주 조심스럽게 앉으셨는데 어떤 움직임도 너무 아플 것 같아서요. 남편분은 옆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 정말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 무릎 문제 해결하려고 1,500만 원 넘게 썼어요. 의사 선생님이 권하신 대로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글루코사민을 먹었어요. 매일 가수분해 콜라겐도 먹었어요. TV에서 광고하는 더 비싼 제품으로요. 히알루론산 주사도 3번 맞았는데 마지막 주사는 40만 원이나 들었는데 2달도 안 돼서 통증이 다시 왔어요. 시내에서 제일 좋다는 전문의한테 침도 맞아보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심지어 이웃 아주머니가 알려준 민간요법까지 해봤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더 나빠졌어요. 3년 전 치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고요. 남편이 밤이랑 주말에 대리운전해서 치료비 되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 뭘 드시는지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작은 수첩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요.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셨더라고요. 본인은 건강하게 드신다고 생각하셨어요. 튀긴 음식은 피하시고 채소, 샐러드도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어머님은 매일 흰쌀밥을 드셨어요. 아침에는 흰쌀밥에 김치랑 반찬, 가끔 설탕 넣은 식혜나 단 음료도 드셨어요. 오후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드셨고요. 본인은 안 달아서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크래커도 드셨어요. 점심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흰국수를 드셨어요. 마트에서 산 소스랑 같이요. 매일 점심과 저녁에 흰쌀밥을 드셨고 좋아하시니까 가끔 더 드시기도 하셨어요. 가끔 빵집 케이크나 과자, 식후에 달콤한 디저트도 드셨고요. 어머님한테는 이게 평범한 음식이었어요. 일상 식단이요. 모든 한국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김 선생님, 평생이죠. 어릴 때부터 이랬어요. 매일 밥상에 밥이 있었어요. 우리 집 전통이에요. 저는 바로 문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이런 정제식품을 드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단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쌀밥, 흰빵, 흰국수, 과자, 케이크, 토스트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몸에서 아주 빨리 소화됩니다.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요. 몸이 처리하도록 설계된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정상적인 소화, 이 리듬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몇 분 안에, 정말 단 몇 분 만에 혈액 속 당분으로 변합니다. 혈당 수치가 마치 로켓처럼 급격히 치솟아요. 그러면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지만 관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 어쩌면 관절 건강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체내 단백질과 통제 불가능하게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당화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생화학 반응입니다. 혈액에 당분이 너무 많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순환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에요. 단백질이 당화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완전히 잃고 건강한 조직을 공격하는 독성 염증 물질로 변해서 몸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AGEs라고 해요. 하지만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것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떻게 조금씩 소리 없이 관절을 파괴하느냐예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포도당이 끈적끈적하고 질척거리는 꿀처럼 혈액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집니다. 어디에 붙든 그곳을 가차없이 파괴해요. 조직을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고 원래 건강했던 세포를 병들게 만듭니다. 특히 어디에 잘 붙는지 아세요? 바로 관절 연골이에요. 연골은 주로 콜라겐과 다른 구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들이 탄력성과 강인함을 부여해서 뼈를 보호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포도당이 당화 과정을 통해 이 단백질들과 결합하면 연골이 점점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특성을 잃어버려요. 천연 탄력성을 잃습니다. 움직임을 완충하고 뼈를 보호하는 능력을 잃어서 본래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마치 새 주방 스펀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되고 바싹 말라서 손으로 짜면 바스라지며 부스러지는 것처럼요. 아니면 햇빛에 말라서 바삭하게 변한 고무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 조각으로 툭 끊어지는 것처럼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가 1200명 이상의 여성을 12년간 추적하면서 정기 검진과 상세한 식단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주 엄격한 대규모 연구였죠.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을 먹은 사람들은 심각한 무릎 골관절염 위험이 2배였어요. 2배요? 몇 퍼센트 포인트의 작은 증가가 아니에요. 매일 먹는 탄수화물 종류 때문에 심각한 관절염 위험이 정확히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권위 있는 저널 관절염 케어 앤 리서치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매일 마시는 설탕 음료나 단 과일 주스 한 잔마다 관절염 악화 속도가 20%씩 빨라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한 잔 마실 때마다 연골이 사라지는 속도가 20%씩 빨라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잔만으로요. 매일 2~3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꼭 콜라나 사이다가 아니어도 돼요.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다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건강해 보이는 박스 주스,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티, 색색깔 병에 담겨서 무해해 보이지만 성분표에 설탕이 잔뜩 숨어있는 맛첨가 음료 다 마찬가지예요. 더 있어요. 미국류 마티스 학회의 여러 연구들이 정제 설탕이 인체 만성염증의 주요 유발 요인 중 하나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미 염증이 있는 관절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관절염 걸린 무릎이 있을 때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염증이 심해지고 붓기가 날로 악화되고 통증이 더 강해지고 더 완강해져서 견디기 힘들어지고 연골 파괴가 급격히 가속화돼요. 지금 받고 계신 이 정보는 정말 귀중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렇게 하시면
이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도달하는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문제가 식탁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지금 바로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이요. 박순자 어머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제가 이 모든 걸 설명해 드리니까 충격을 받으셨어요.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김 선생님 밥이 정말 그렇게 해로운 거예요? 기억나는 때부터 계속 먹어왔는데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머님, 밥이 독이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양과 빈도예요. 매일 흰쌀밥을 드시고 하루에 여러 번 드시고 수십 년간 그러시면 손상이 누적돼요. 혈당이 빠르게 오를 때마다 연골이 조금씩 손상되는 거예요. 이걸 해마다 곱해보시면 지금 무릎에 나타난 결과가 보이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물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밥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바꾸셔야 해요. 흰쌀밥을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흰빵을 통밀빵이나 잡곡빵으로 바꾸시고요. 양을 줄이세요. 전에 2공기 드셨으면 이제 1공기만요. 전에 매일 드셨으면 이제 격일로요. 가장 중요한 건 과자, 케이크, 흰 국수,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을 끊으시는 거예요. 완전한 식단 계획을 세워드렸어요. 모든 정제 탄수화물을 통곡물 버전으로 대체하시고 예외 없이 엄격하게 지키시도록요. 진짜 현미로요. 통곡물인 척하지만 사실 색소 넣은 백미 말고요. 채소 섭취량을 크게 늘리시고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드시도록 했어요. 정어리,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거요. 오메가3 지방산이 자연적으로 염증과 싸우거든요. 일반 식용유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시고요. 강황으로 음식 양념하시고요. 수십 가지 과학 연구에서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입증됐거든요. 매일 최소 2리터 물을 드셔서 관절의 수분을 유지하고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시도록요. 실용적이고 간단한 일상 레시피를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흰쌀밥에 김치 대신 잡곡죽에 삶은 달걀과 녹색 채소를 드시도록요. 아니면은 달걀 2개에 시금치 볶음 5분이면 돼요. 점심에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단백질이 풍부한 퀴노아로요. 흰 국수는 통밀국수나 메밀국수로 바꾸시되 일주일에 최대 1번만 전처럼 3번씩 드시지 마시고요. 저녁은 닭고기 넣은 가벼운 채소 수프나 레몬과 올리브유로 양념한 컬러풀한 샐러드와 구운 생선이요. 처음에는 바꾸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둘째 주에 전화하셔서 불평하셨어요. 김 선생님, 흰쌀밥이 그리워요.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계획을 따르시는 매일이 염증이 연골을 파괴하는 날이 하루씩 줄어드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몸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3달만 시간을 주시고 변화를 보세요. 어머님은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8주 후 계획을 엄격히 따르시고 속이지 않고 가끔 예외도 두지 않으시고 박순자 어머님이 재검진을 위해 진료실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걸으셨어요. 절뚝거리지 않으셨어요. 벽을 짚지 않으셨어요. 남편분 도움이 필요 없으셨어요. 의자에 앉으실 때 고통스러운 표정이 없으셨고 전처럼 지나치게 조심하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바로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챘어요.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 믿으실 거예요. 무릎이 더 이상 안 부어요. 빨간 게 사라졌어요. 통증이 최소 70%는 줄었어요. 아마 더요. 이제 계단 올라가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2년 동안 계단 오를 때
난간 잡고 중간에 쉬어야 했거든요. 어제는 전화 받으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인식도 못했어요. 나중에야 생각났어요. 어머, 내가 뛰어 올라왔네. 하나도 안 아팠네. 새로운 혈액 검사를 해서 2달 전 결과와 비교했어요. 염증 수치가 45% 떨어졌어요. 인터루킨 6, 체내 주요 염증 물질 중 하나이자 관절 파괴의 주범 중 하나인데 급격히 떨어져서 거의 정상 수준이 됐어요. 시반응성 단백질, 전신 염증의 중요한 지표인데 거의 정상이 됐어요. 참조 범위 안에 들어왔는데 전에는 확실히 높아서 몸이 지속적인 염증 상태에 있다라는 걸 보여줬었거든요. 무릎 붓기가 확실히 줄어서 눈으로 봐도 차이가 보였고 촉진 검사 없이도 개선이 보였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이거예요. 4kg 반이 빠지셨는데 어떤 다이어트 식단도 안 하시고 칼로리 계산도 안 하시고 굶거나 음식을 거부하지도 않으셨고 특별한 다이어트 운동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정제 탄수화물을 끊고 진짜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대체하셨을 뿐인데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더 건강한 상태로 스스로 조절됐어요. 본인 말씀으로는 특별한 노력이나 희생을 한다는 느낌도 전혀 없으셨대요. 식단 바꾸는 게 생각보다 훨씬 쉬웠다고요. 체중 감소는 무릎 부담 감소를 의미해요. 걸을 때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계단 오를 때마다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염증 감소는 연골 파괴 감소, 매일의 통증 감소, 활동 능력과 움직임의 자유가 크게 증가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자기 강화적인 선순환이에요. 긍정적인 나선형이죠. 개선될수록 개선을 유지하고 계속 더 나아가기가 더 쉬워지고 몸이 점점 더 좋아져요.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하나의 간단한 변화에서 시작됐어요. 염증을 부추기는 음식을 식탁에서 치우고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거요. 이제 여러분 상황이 소원이 궁금해요. 매일 흰쌀밥이나 다른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나요? 아래 댓글에 경험을 적어주세요. 가장 자주 드시는 음식이 뭔지, 관절을 해치고 있을 수 있는 게 뭔지, 식단과 관절 통증 사이의 관계를 느끼신 적 있는지 알고 싶어요. 참, 식단과 관절 건강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60, 세 이후 근육과 관절 강화 완전 가이드를 남겨뒀어요. 거기서 완전한 한겸 식단을 짜는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평생의 식습관을 바꾸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상당한 노력과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가끔은 포기하고 익숙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고 아무 변화 없이 예전 방식을 그냥 계속하는 게 더 쉽고 편하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으며 자랐고 온 가족이 다 그렇게 먹었고 이건 마치 우리 문화와 전통의 일부 같고 우리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 같아요. 아버지가 매일 흰쌀밥을 드셨고 어머니도 드셨고 조부모님도 평생 그렇게 드셨고 이렇게 여러 세대가 다 그랬어요.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 같고 굳이 바꿀 게 전혀 없어 보여요. 왜 바꿔야 하죠? 하지만 이 음식들이 실제로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진짜로 이해하시면 과학이 매일매일 관절에 가는 손상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걸 직접 보시면 결정이 훨씬 더 쉬워져요. 변화할 강한 동기가 생기실 거예요. 이건 좋아하는 음식을 평생 절대 못 먹고 끊임없는 희생과 고통 속에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간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 걷고 힘들이지 않고 계단 오르고 바닥에 앉아서 손주들과 신나게 놀고 도움 없이 혼자 장바구니 들고 시장 다니고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독립적이고
존엄하게 살면서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실 수 있어요. 관절염이 휠체어 선고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통증 속에 사는 삶일 필요 없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발을 바닥에 딛는 게 두려운 삶일 필요 없고, 걷기가 너무 아파서 외출을 피하고 사회 활동도 피하는 삶일 필요가 없어요. 과학은 식단이 이 질병의 악화나 개선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어떤 약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좋은 소식은 접시에 뭘 올릴지는 완전히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아무도 흰쌀밥을 먹으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아무도 설탕 음료를 마시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 선택이 앞으로 몇 년을 고통 속에서 보낼지 아니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 전처럼 계속 드세요. 매일 흰쌀밥, 흰빵, 흰국수, 과자, 케이크, 아무 영향 없다고 계속 생각하세요. 6개월 후, 1년 후 무릎이 더 나빠질 거예요. 두 번째 선택, 오늘 현명한 결정을 하세요. 정제 탄수화물을 통곡물 버전으로 대체하기 시작하세요. 빈도를 줄이세요. 한겸 음식 섭취를 늘리세요. 몸에 회복할 기회를 주세요. 석 달 후 통증 없이 걷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이 난간 안 잡고 계단 오르는 거요. 아침에 일어나도 30분이나 걸려야 풀리는 뻣뻣함이 없는 거요. 이건 가능해요. 박순자 어머님이 해내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친구나 가족에게 보내세요. 만날 때마다 관절염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 통증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하시는 분이요. 형제, 자매, 오래된 이웃, 옛 동료분이요. 지금 이 정보를 공유하시면 정말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곧 다시 뵐게요. 관절 잘 돌보세요. 건강하세요.